용승과 승강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엘니뇨, 여기 나와 있는 게 평상시, 그다음에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평상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평상시에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했을 때 엘니뇨와 라니냐 때 발생한 현상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다가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걸 좀 같이 써드릴게요. 제일 먼저 기억할 건 평상시 이야기예요. 평상시. 그 엘니뇨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엘니뇨가 나타나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 적도 아래쪽, 바로 아래쪽 이 페루 앞바다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페루 앞바다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페루 앞바다가 동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이고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태평양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평상시에는 이 남동무역풍이 열심히 불고 있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꾸준하게 불어요.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해수면의 경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불어서 해수면의 경사가 생기니까 북쪽도 해류, 그러니까 무역풍을 따라서 적도 해류가 흐르지. 남쪽도 해류하고 북쪽도 해류가,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의 경사가 이렇게 생기거든. 이 경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경사류가 발생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경사가 생겼다. 근데 이 경사가 생겼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 아래쪽, 이 아래쪽에서 바닷물이 부족하니까 용승이 일어나. 용승이 일어나요. 자, 용승이 일어나면 여기 동태평양 쪽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용승은 심해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동태평양 안쪽에 수온이 낮아요. 평상시에는. 평상시는 긴데, 그런데 언제 이야기하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자, 곧 크리스마스예요. 네? 곧 크리스마스야. 아니에요. 굿이지, 그거? 크리스마스 시즌. 자, 곧 우리 이제 춥다고 덜덜 떨면서, 그치? 곧이에요. 금방이에요. 눈 내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크리스마스가 와요. 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눈 내리잖아. 남반구는 크리스마스가 한 여름이에요. 정말 더워요. 그래서 1년 중 가장 더울 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남반구는 온도가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수온이 높은데,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기가 수온이 낮아져요. 동태평양 앞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대요. 자, 그리고 밀려간 바닷물은 적도 쪽에 있던 바닷물이잖아.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에 이렇게 몰리니까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평상시보다 조금씩 높아져요. 언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알겠죠? 자, 그리고 공기덩어리가 이동이 왔잖아. 공기덩어리 이동이 와서 상승기류를 탑니다. 상승기류 타면 뭐 만들어진다? 그렇지, 구름. 비 내리겠지? 그래서 이쪽은 강수량이 많아요. 반면에 얘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이렇게 돕니다.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날씨가 맑아. 그래서 이쪽은 강수량이 적어요. 이런 현상이 평상시에 나타나요. 언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페루 앞바다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고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이거 무역풍이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무역풍은 느낄 수 있는 바람이다 아니다. 무역풍을 느끼면 그런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랬어, 그치? 상쾌한 무역풍 이러면 안 돼요.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1년 대기리 순환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인데, 무역풍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뭐가 때문이냐면 수온과 강수량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수온과 강수량을 동태평양 앞에,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의 수온과 강수량을 측정해 보니 평년보다 수온이 높고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수온이 낮아지면서 어종이 바뀌거든요. 근데 여전히 잡히던 어종이 잘 잡혀. 수온이 안 떨어지니까 좋지. 잘 잡히니까. 그래서 처음에 걔네들이 이름을 이거 좋은 거네 그러면서 엘니뇨라고 붙인 거예요. 엘이 천사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어. 엘니뇨가 사내아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사내아이 누구 생각나요? 야, 어떻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내아이인데 산타클로스야. 아기 예수가 생각나야지. 산타클로스는 아기라고 하기엔 너무 어르신이고요. 예. 조그만 아기 예수, 아이 산타? 어쨌든 그래서 축복받은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한 건데 이 축복이 아니라 수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온이 계속 안 떨어지니까 적조가 발생하고 고기들이 폐사해요. 산소량이 부족해지니까. 처음에는 고기 잘 잡혀서 좋아라고 했는데 그 순간 잘 잡힌 거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건 폭망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종종 나타나. 그래서 이걸 엘니뇨라고 불렀는데 왜 나타났을까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겠지. 연구를 해서 보니 무역풍이 아무래도 약할만 듯하다. 선생님, 보건실도 다녔는데요. 어? 보건실. 보건실 갔다 온다고? 그래. 색깔이 그럼 집에 가. 그치, 좀 대단한데. 무역풍이 약화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바닷물이 안 가요. 바람이 약하니까. 자, 바닷물이 안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용승이 약화돼요. 이 부족해야 용승이 될 텐데 안 부족하니까 안 올라와도 되지.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이동하고 찬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따뜻한 물이 안 가고 찬물이 안 올라오니 수온이 높은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바람이 안 가. 바람이 안 가니까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리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겨요. 자,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기고 여기서 구름을 만들겠지. 비가 이쪽에 내려. 태평양의 동쪽 지역에 서쪽보다는. 그래서 이쪽에 강수량이 증가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 대기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그럼 서태평양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안 오지. 따뜻한 바닷물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요. 아니, 낮아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져요. 따뜻한 바닷물이 안 오니까. 그리고 하강계류지 강수량이 줄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서태평양에는 뭐가 발생한다? 가뭄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뭄이 발생. 이쪽은 강수량이 증가해서 평상시는 비가 적게 왔는데 많이 오니까 홍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엘니뇨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랬는데 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어느 날 보니 동태평양 앞에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낮아져요. 그럼 평상시보다 비가 더 안 와. 가뭄이 발생해요. 이것도 이상하지 이제. 그치?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사내아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고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많아지는 걸 산해아이라고 했으니 평상시보다 수온이 더 낮아지고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더 부족한 이 상태를 우리는 그냥 라니냐라고 부르자. 여자아이라는 뜻이 반대말. 단순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태풍에 이름 붙이잖아. 웃기잖아요. 막 매미, 그죠? 제비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외국 애들이 보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 아닐까? 근데 그래. 엘니뇨 라니냐 또 남자아이 현상, 여자아이 현상 이거예요. 네, 그건 평상시와 비교해서 동태평양 쪽에서 나타나는 수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가지고 그럼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겠지. 왜 여기가 수온이 낮아지고 강수량이 줄어들었을까? 원인을 무역풍이 굳이 세진 거야. 무역풍의 강화. 그럼 바닷물이 엄청나게 밀려가겠지. 그러니까 용승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용승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때 평상시보다도 세진 거야. 그러니까 찬물이 많이 올라오니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떨어지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열심히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상승기류가 엄청나게 일어나겠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거니까 여기는 강력한 상승기류가 일어나는 저기압대라면 여기는 그럼 더욱더 고기압되고 표충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낮거든요. 되게 안정한 기온이 형성이 돼요. 아래쪽이 온도가 낮고 여기가 여름철이기 크리스마스 때 여름이기 때문에 되게 높단 말이야. 아래쪽에 기온이 낮고 위쪽에 기온이 높으니까 안정한 대기지. 구름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구름들이 저기서도 생기고 내륙까지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 그래서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이 엄청나게 밀려오니 평상시보다도 수온이 더 높아지고 강수량도 평상시보다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라니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니냐라고 하는 것과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여러분들 동태평양 쪽에서 페루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페루 앞바다 쪽에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면 그리고 강수량이 많아지면 이때를 엘니뇨라고 부르고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고 강수량이 부족한 현상을 라니냐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 원인을 무역풍의 약화와 무역풍의 강화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무역풍이 약화되고 무역풍이 강화됐는지는 몰라요. 되게 단순한 대답이죠. 기상이다,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튼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데 무역풍의 약화와 무역풍의 강화로 인해서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 쪽에 나타나는 수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가지고 엘니뇨와 라니냐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엘니뇨라는데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그 이야기예요. 평상시에는 적도 동태평양에 생기는 용승, 왜 용승이 생겼냐? 무역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서 해수면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닷물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용승으로 인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엘니뇨 때는 용승이 약화가 되는 거야. 약화되는 원인으로는 무역풍이 약화돼서 안 가니까 반대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이쪽에 생기는 거야. 여기서는 이쪽에서 비가 내리니까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많고 동태평양은 강수량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오히려 중앙, 동쪽 이쪽에서 강수량이 좀 더 많고 바닷물이 많이 밀려가지 않기 때문에 용승이 약화돼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다. 그리고 강한 무역풍이 발생을 하면 서태평양 쪽에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강한 무역풍에 의해서 용승이 강화돼서 이쪽이 동태평양의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엘니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현충수음과 수음편차를 보시면요, 적도 아래쪽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도 아래쪽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노란색, 그치? 평소에 이 정도 색깔이야, 평상시 때. 근데 동일한 위도대를 보면 빨간색 계열로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그쵸? 노란색에서 빨간색.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일한 시즌에 이렇게 보면은 더 노란색이 됐어. 더 넓은 범위까지 용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도가 좀 더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수온 편차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수온 편차랑 기압 편차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수온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평상시는 온도 편차가 여기 보시면 편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측정값에서 평균값을 빼는 거지. 엘니뇨 때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면 편차가 뭐가 나올까? 0.4도 이상 상승하는 플러스 값이 나와요. 반면에 겨울 라니냐 때가 되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를 뺀 거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수용 편차 값이 플러스면 동태평양 쪽의 이야기예요. 플러스면 우리는 그걸 엘니뇨,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자, 그래서 수온 편차하고 이야기를 할 때 동태평양 이야기로 기억을 하세요.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값이 플러스면 엘니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값이 마이너스면 라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기압 편차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동태평양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와, 사라졌겠다. 자, 여기 보시면 동태평양 이쪽이 비가 많이 오고 있지. 지금 여기는 하강기류가 강할 때죠. 하강기류가 강할 때는 기압이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 그러니까 평상시는 동태평양이 고기압이에요. 그런데 엘니뇨 때가 되면 고기압보다는 기압이 낮아져. 왜냐하면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 기압 편차로 이야기를 하면 엘니뇨 때는 저기압에서 고기압 값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어때? 엘니뇨 때. 반면에 라니냐 때는 쟤도 고기압이지만 얘는 더 고기압이지. 왜냐면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해수면과 접한 공기 덩어리 기온은 되게 낮단 말이야. 더 안정적인 상태가 돼서 고기압 세력을 형성합니다. 상승기류가 나타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쟤보다 더 고기압인 거예요. 그래서 동태평양의 고기압에서 좀 덜 고기압을 빼니까 값이 플러스 값이 되겠지. 플러스일 때가 라니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태평양 기준으로 수온 편차는 플러스일 때가 엘니뇨, 기압 편차는 마이너스일 때가 엘니뇨예요.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압 편차 이야기하는 거나 동태평양이거나 아니면 서태평양이거나 이렇게 찾으셔야 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 한 가지 더 조심해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계속 세로 앞바다가 동태평양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지. 근데 여기 보시면 W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트라고 써 있는 쪽이 서태평양이야. W라고 써 있는 게 동태평양이에요. 기준이 누구 기준이라고 그랬지? 여기에 있는 지도에도 없는 나라 있지? 영국, 그린치 천문대. 그러니까 이쪽 유럽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만한 것만 발견돼도 널리 전파한다 주의예요. 동양인들의 특징은 나만 알고 있는다 주의. 나만 알고 있겠다가 아니라 전파하는데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이 와서 한 명 한 명 배워가요. 그래서 나의 수제자 뭐 이런 용어가 이 동양 쪽에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구두로만 전달이 되는구나. 얘네들은 지가 요만한 것만 발견되면 무슨 책부터 써. 나중에 깨지더라도 이론이. 그럼 배우기가 그 스님이랑 빅뱅 배운 적 있죠. 빅뱅도 처음에 나온 거에서 지금 몇 번 깨져가지고 다른 이게 막 무더기처럼 붙여진 거잖아요. 근데 우선 발표부터 하고 가야겠는데. 지네들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시간 경계선이 생기는 것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있는 곳이 기준 해가지고 그린치 천문대 기준선을 잡았어. 날짜 변경선을 거기서 하려니까 난 12시 바뀌는 거야.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180도 반대쪽 네 날짜 변경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여기서 기준으로 이쪽이 동쪽이지. 그러니까 이스트 0, 1, 2, 3, 4, 5 이렇게 이스트를 만든 거고 자기 기준으로 웨스트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웨스트고 이쪽이 이스트고 태평양 한가운데 여기 가서 나중에 이렇게 가면 오늘 이렇게 가면 내일 이래요. 농담이에요. 근데 그거 그린치 천문대 가면요 진짜 보고 응진하고 있어요. 그린치 천문대 가면 여기가 시각 이게 그 본초자호선이 있어요. 본초자호선이 그 천문대 안에 가면 본초자호선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철도 레일 같은 거를 좀 있거든요. 거기서 가지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날짜가 안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어요. 여기 가서 이거 해야 날짜 바뀌어요. 하루.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W가 써있고 이쪽에 이스트가 써있지만 태평양 기준으로 태평양의 동쪽, 태평양의 서쪽, 그래서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렇게 이용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태평양을 물어보면 반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태평양은 엘니뇨 때 마이너스, 라니뇨 때 플러스. 기압편차 같은 경우 서태평양은 엘니뇨 때 플러스, 라니뇨 때 마이너스.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니뇨에 대한 데이터냐, 라니냐에 대한 데이터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요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현상들. 수온이 어떻겠다, 비 강수량이 어떻겠다, 가뭄이겠다, 홍수가 나겠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됐나요? 정리합시다. 다 했어. 아프면 보호실 가서 누워있어. 얼굴이 되게 아파 보여 지금. 아플 땐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땐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아픈 병원을 가야지, 그치? 아프면 쉬세요. 부은 상태에 일을 하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열대 태평양 지역의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하게 부는 경우, 약하게 불면 용승이 적도 용승이 약해져서 페르연안이나 동태 적도 태평양 중앙부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경우를 엘니뇨라고 한다. 대신 무역풍이 강해지면 용승이 잘 일어나서 수온이 낮아지는데 이건 라니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엘니뇨와 라니냐의 개념은요 딱 그것뿐이에요. 동태평양 기준으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뭐 이 개념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엘니뇨나 라니냐를 찾는 문제거든요. 엘니뇨나 라니냐라는 걸 찾는 문제인데 자, 이쪽이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 그러니까 찬물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이야기야. 그치? 찬물이 안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 누가 봐도 이건 용승이 많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라니냐예요. 얘는 용승이 안 일어났으니까 엘니뇨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떤 데이터를 주냐면
연재 분포를 나타난 건데 엘니뇨 시기 가와 같은 경우는 등원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서태평양의 수원 약층의 깊이 차이예요. 수원 약층이라고 하는 건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그지? 근데 여기도 수원 약층 뭐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데 라니냐 같은 경우는 용승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용승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 차의 수온 차이가 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온 약층이 동태평양은 여기서부터가 수온 약층인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층.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서태평양은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고 동태평양은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얕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온 약층의 깊이가 동태평양에서 얕은 이유가 찬물이 위에 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바로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층이잖아. 그치?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층이니까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 거의 비슷해. 여기서부터 낮아진 거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낮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얕고 여기는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이때가 비슷하다. 동쪽과 서쪽이 저기에 비하면 좀 더 깊은 쪽에서 온도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 왜냐면 여기 다 온도 똑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엘니뇨 때는 좀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하고 라니냐 때는 좀 더 얕은 곳에부터 수온 약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깊이 편차 이야기를 합니다. 엘니뇨 때 이러지, 라니냐 때 이러지. 그럼 평상시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동태평양. 그 중간 정도 되겠지. 그냥 용승이 좀 더 일어나니까. 그치? 왜 엘니뇨 때가 평상시보다 깊이가 깊어, 얕아? 엘니뇨 때가 더 깊지? 깊잖아. 그러니까 깊이 편차는 엘니뇨 때 플러스예요. 동태평양에서. 깊은 곳에서 얕은 걸 빼면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 깊이가 100m짜리가 깊이가 50m면 100에서 50을 빼면 플러스 50이지? 그래서 엘니뇨 때는 수온 약층의 깊이 편차가 여기도 써줄까요? 동태평양이 기준으로 엘니뇨 때 플러스예요. 근데 라니냐 때는 용승이 강화돼서 여기까지 올라와. 그러니까 깊이가 얕아. 깊이가 얕으니까 실제로 깊이 편차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평상시보다 더 얕아요. 그래서 깊이 편차 이야기를 간혹 나오게 되겠지. 깊이 편차 때는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처럼 데이터를 주면 여기 안 주고 어떤 게 엘니뇨고 어떤 게 라니냐 시기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내든 엘니뇨하고 평상시를 여기 두 개 주고 엘니뇨와 평상시다 라고 하면 얘는 엘니뇨 우리가 평상시래. 왜냐면 평상시는 엘니뇨보다 무조건 용승이 강화되거든요. 엘니뇨 때는 용승이 약화된 거고. 그러니까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반대에 있지만 엘니뇨와 평상시도 반대예요. 만약에 좀 어거지긴 하지만 평상시하고 라니냐다 라고 하면 얘가 라니냐 얘가 평상시인 거예요. 평상시 때 이거보다 더 용승이 많이 일어났지만 만약에 어거지를 치자면 두 개를 준 경우에는 무조건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나오거나 엘니뇨하고 평상시가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면 엘니뇨, 평상시, 라니냐 세 개를 내겠지. 그치? 왜 고개를 쳤나요? 그렇게 돼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수온 약층의 깊이 편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어떤 것만 이야기했냐면 동태평양에서의 변화 또는 서태평양에서의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동서간의 변화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해요.